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시방서를 무시하고 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지지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현장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된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취재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하중을 받쳐줄 지지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와 감리 등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높이가 9m로 높아서 지지대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반을 설치하면 충분 9m 정도 되니까 더 흔들리는 것도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시 구조기술사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보가 최대 13cm까지 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대를 설치하는 대신 하중을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직선인 보를 아치 형태로 변경했고 시방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높이 9m가 넘는 기둥 위에서 시방서와 다르게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정작 광주시는 지지대가 필요 없는 공법이라는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현장에서 보를 아치 형태로 바꾸는 방식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방서를 따르지 않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시방서에 따르지 않으면 사실 그건 부실시공이에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적이나 품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는 거죠. 시방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됐지만 광주시는 감리 측이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인 40대 배관공이 광주시와 계약을 맺은 제조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에 해당하는 광주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권한은 책임 감리자에게 있다며 노동당국에 공식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이 이르면 2027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군공항에 옮겨갈 예비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들 김영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18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우선 민간공항은 오는 2027년 말 호남 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이전합니다. 이제 남은 건 광주 군공항 이전인데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전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예비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압축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불필요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속히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예비전 후보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무안국제공항에서 1.9km 떨어진 무안 망운면과 운남면 일대입니다. 이곳은 앞서 지난해 4월 국방부와 강주시, 전남도 등의 주최로 열린 군공항 소음 토론회에서 최적의 장소로 꼽혔습니다. 민간 활주로와 최소 1.31km의 거리를 도요한다는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에 부합하고 서쪽 해안 위주로 비행할 경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무안군 전체의 4.2%에 해당되는 면적에 주민 10,000명이 소음 영향권에 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해안을 장주 비행으로 해서 소음 최소화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을 저희들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출하였습니다. 예비전 후보지 선정이 끝나면 곧바로 최종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데 관건은 주민들의 찬반입니다. 내년 말쯤에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 참여해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가결됩니다. 지원 계획을 더 실행 단계에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뜻을 비춰주고 주민투표를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상무지구의 2.5배 크기인 광주 군공항이 완전 이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지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 군공항 이전 시간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목포시의 한 부서에서 직원들이 줄지어 퇴직하거나 휴직을 신청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급자의 갑질과 폭언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지목된 간부 공무원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에만 공무원 3명의 퇴직과 휴직이 잇따라 발생한 목포시의 한 부서. 올해 1월 임용된 구급 공무원 A씨는 4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고 시청을 떠났습니다. 15년 가까이 근무한 공무원 B씨도 10년 넘게 근무한 또 다른 공무원 C씨도 입사 이후 처음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4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 특정팀에서 1년 사이 한꺼번에 3명이 이탈한 겁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손떨림과 과호흡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공황과 불안장애 등으로 업무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잇따른 이탈 사유로 다름 아닌 같은 부서 간부 공무원의 폭언과 갑질이 지목됐습니다.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막말과 폭언이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비속어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을 통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위 의혹을 받는 간부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질책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며 직원들의 잇따른 이탈은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사업체 등을 통해 따로 돈을 챙겼다는 주장 역시 허위 제보로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 부인했습니다. 목포시도 이미 수개월 전 해당 민원을 접수해 이미 내부 조사를 마쳤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후에서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팀에서 조사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다 하고. 하지만 내부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은 하급 공무원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우리 고유의 채소 중 하나가 부추인데요. 부추의 생산량을 늘려 농가 소득이 40% 이상 높아진 곳이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비결은 친환경 미생물에 있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추 수확을 앞두고 있는 한 시설 하우스입니다.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뽐내는 부추잎은 볼펜 두께의 건강함도 자랑합니다. 다른 밭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토양 염분도 사라져 땅에서는 싱싱한 이끼도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미생물을 꾸준히 활용한 결과입니다. 염류 집착이 우선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 그다음에 작물의 품질이 좋아지고 수량이 많이. 미생물을 활용해 부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승촌과 대촌 일대에서 모두 10여 곳. 개인당 3만 제곱미터가 넘는 하우스에서 부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1년에 12번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해 시설 하우스에 매달린 스프링쿨러를 통해 물과 함께 미생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미생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병충해는 줄어들었고 1제곱미터당 평균 소득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작비가 안 나오는 거. 생산량이 많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미생물을 상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에서 1년에 약 한 6개월쯤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농법에 대한 자료와 경험이 10년 넘게 축적되면서 자신감을 얻은 농협은 자치단체의 사업과 연계 미생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내 주요 제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 정부 주도의 구조 재편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선진 석유화학 기업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전해드립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150년 넘게 산업의 심장으로 불려온 독일 남서부의 루트비히스하펜. 이곳엔 세계 최대 석유화학 기업 바스프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마을도 확장되다 보니 곳곳엔 공장의 유산들이 보입니다. 바스프 공장 굴뚝은 마을 곳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도로 하나를 놓고 공장과 마을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Uns geht es hier wirklich darum, auch Nachbarschaft und Gesellschaft zu stärken und einem lebenswertes Umfeld zu schaffen.
기업과 지역의 상생 구조 속 바스프의 지향점은 친환경 기업입니다. 석유화학의 핵심 설비인 NCC, 바스프의 이 전기가열 스팀 크래커는 기존 가스를 태우는 방식과 달리 전기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Jetzt in den letzten 5 Jahren hauptsächlich würde ich sagen, hat eine unglaubliche technologische Entwicklung stattgefunden, um eben Technologien zu haben, die helfen, unsere Anlagen zu dekarbonisieren. 석유화학 물량의 공급 과잉 속 바스프는 친환경 제품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석유화학 업계는 친환경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Bestimmte neue Technologien wie zum Beispiel CCUS oder auch chemisches Recycling anzuerkennen und die gesetzlichen Rahmen zu schaffen, dass diese Technologien tatsächlich genutzt werden. Das heißt, 바스프의 한 해 생산액은 112조, 여수산단의 한 해 생산액보다 27조 더 많지만 탄소 배출량은 1,700만 톤으로 여수 전체 배출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자력본부에서 1,000만 원, 광주대학교 김동진 총장 및 교직원 1동이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경찰이 오늘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에서 8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습니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 전역에서 이뤄졌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운전자 1명과 면허 정지 수준 7명이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03% 미만의 훈방 수치도 5명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광주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출근 시간은 물론 유흥가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주, 야, 심야 시간대 상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2일까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도로를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 구간의 도로 포장률은 82.5%로 광주시는 약속대로 오는 22일까지 백운광장 구간을 제외한 도로를 모두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개방 당일에는 상권 회복 대책을 발표하고 광주시청 전 직원이 1단계 노선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12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오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공식 추모식에 앞서 24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28일에는 추모의 밤 행사가 각각 진행되는 등 유족들이 희생자를 기리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유가족 행사도 진행됩니다. 또 오는 20일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전국 시민 추모대회가 진행되며 27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진행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 추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